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연탄 기부도 줄면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의 겨울나기가 힘겨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옥계와 부평지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유치에 들어갔는데 부평지구에만 수소기업 7곳을 포함해 8곳의 기업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이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추진 중인 송지원 한옥마을 개발 사업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서 하루 1,700톤가량의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 위주로 확산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연탄 기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성한 기자입니다. 소양동 쪽방촌에 사는 김은숙 할머니.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연탄을 채워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많이 도움되죠. 그럼요. 우리가 사서 떼려면은 이렇게 풍족하게 떼지를 못해요. 비싸니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봉사자들의 발길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째 연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정해창 대표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연탄 기부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예년과 같으면 이맘때쯤 30만 장을 넘겨야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30만 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지난 2022년 연탄 37만 장을 기부했고 2021년엔 35만 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올해가 아마 경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저희뿐 아니고 또 전국의 연탄은행도 다들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저희가 자주 못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갈 때 400장, 500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외곽에 가야 되는 물량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거죠. 강원자치도 내 연탄 사용 가구는 모두 16,800여 가구로 경북 24,600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습니다. 21일 오전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선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처음 발생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값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전북과 충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더니 20일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농가 대부분이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인종 제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주량에 비해서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 60%밖에 출고가 안 되고 있고 적은 날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날도 있어요.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값 인상. 실제로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36%가 매몰 처분되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특란 30개 한 판당 소매 가격은 6,015원으로 최근 5년 12월 중순 평균 가격에 비해 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6개 1kg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5,72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또 AI 때문에 또 이런 닭고기나 계란들이 올라가면 좀 더 서민들은 더 힘들죠. 현재까지 매물 처분된 가금류는 260만 마리. 이 가운데 산란개는 1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가금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선란 67톤을 수입하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닭고기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닭고기는 1월 중에 이제 유경 종란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 2016년 달걀 파동을 불러온 고병원성 AI.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건 아닐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옥계 첨단 소재 융합산업지구와 부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옥계 첨단 소재 융합산업지구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유치 업종을 확대해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과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평지구는 수소기업 유치를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평지구는 현재 수소기업 7곳을 포함해 8개 업체를 유치해 236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이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추진 중인 송지원 한옥마을 개발 사업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원 한옥마을 개발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에 전통 호텔과 휴양 리조트, 온천장 등 온천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는 온천공 2곳에서 하루 1,700톤가량의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연일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국에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층인 경우에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한랭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강원도에서 90대 노인이 한랭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기저기서 질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랭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추위에 의해서 인체에는 직간접적 영향으로 건강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심하게 몸을 떠는 증상이 생기다가 더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횡설수설하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장 부정맥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살이 얼게 되는 동상이나 또 얼지 않더라도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동창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부터 얼다가 더 깊은 조직까지 진행될 수 있고 또 조직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괴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가 노출되는 귀, 코, 얼굴 등에 잘 생길 수 있고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말초 부위에 잘 생깁니다. 또 영하의 온도에 노출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찬물에 손발이 담궈지게 되면 역시 살이 짓무르고 손상되는 침수병, 침족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시고 또 손발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시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꽉 끼거나 조이지 않는 옷이나 복장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혹은 체온이 많이 떨어진 듯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지 또 어떤 조치가 바로 필요한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체온증 초기에는 추위를 느끼면서 몸을 떠는 증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중심부 체온이 35도 이하이면 저체온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영유아나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자주 체온을 측정해 주셔서 36도 이상의 중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경증일 때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추가 체온 손실을 예방해 주셔야겠는데요. 만일 의식 저하가 있고 횡설수설하시거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119를 통해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이 냉동 손상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동창이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또 체온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 등에 의해서 오히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손상이 의심이 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위를 비비거나 또 발에 동상 부위가 있다면 동상 부위 발로 걷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부득이하게 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옷차림이 중요한데요. 바람이 불거나 물에 젖게 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외투는 촘촘히 짜여져 있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이 좋겠고 또 눈이나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반대로 더운 환경에서 많은 땀이 나면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겹쳐 입으셔서 더운 곳에서는 옷을 벗었다 추운 곳에서 다시 입으시고 또 젖은 옷은 갈아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추위에 직접 피부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자나 목도리, 마스크, 장갑, 두껍고 긴 양말 등으로 머리와 귀, 목, 코, 손 등을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젖은 옷이나 양말, 신발, 장갑 등이 젖지 않도록 마른 옷이나 또 마른 신발, 마른 장갑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너무 심한 추위에는 아무래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고 또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시고 질병을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철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거 환경이나 난방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한랭 질환 위험이 있고 주거 취약계층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한랭 질환 고위험군은 기저질환 관리와 더불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에 더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스스로 관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족과 간병인 등 주위에서 더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외풍이 세게 들어오거나 거주 환경이 춥지 않은지 또 젖은 부위는 없는지 체온은 괜찮은지 측정해 주시고요.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껴안고 주무시다가 아이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격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또 산미래 환경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시겠습니다. 술은 저체온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과음은 피해 주셔야겠고요. 그 밖에 길이나 바닥이 얼어 있는 경우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실내나 텐트, 여러 숙소지 등에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별도의 배기관이 있는 난방 장치를 사용하시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승선 조건으로 어선 소유자에게 선용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선용금을 가로챈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선주에게 어선 승선을 조건으로 선용금 2천만 원을 받은 후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A씨를 한 달간 추적해 경북 울진에서 검거했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선용금을 가로챈 4명을 검거했습니다.